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역대 기출 문제에서 5번 이상, 5회 이상 출제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예상 문제 140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매번 강의 때 10문제씩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번씩 문제를 쭉 풀어봤을 거예요. 스스로 풀어봤을 건데요. 풀어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왜 틀렸고 또 왜 맞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내가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파악을 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6080 법칙을 누누이 말씀했다시피 역대 기출 문제에서 80% 이상이 재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그물망 족집게 문제 해설은 5회 이상 출제된 지문으로 만든 문제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충실히 한 지문 한 지문 다 역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5회 이상 나왔으니까요. 하시고 한 지문 한 지문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제1강 그물망 조직계 문제 해설 제1강 노인과 노화 과정 및 노년기 특성에서 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볼까요? 1.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옳은 것은 골라라 했어요.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가, 내향성의 증가. 이 내향성의 증가, 그 다음에 나, 조심성의 증가, 다, 경직성의 증가, 라, 우울증 경향의 증가, 마,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이거는 노인과 노화 과정 및 노년기 특성에서 특히 노년기 특성 관련된 질문인데요. 노년기 특성이라면 크게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이 있어요. 그 신체적 특성은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이 신체적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특징으로는 역할 상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이축이 사회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노화 과정 및 노년기 특성에서는 특히 이 노년기 특성 중에서 심리적 특성이 역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향성의 증가를 보면 내향성의 증가, 심적 에너지가 청년기에는 외향성이 있고요, 노년기에는 내향성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이 강한 게 노년기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면 내향성의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만남을 기피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음에 조심성의 증가를 볼까요? 조심성 증가는 뭡니까?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로는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다. 이게 이제 조심성의 증가예요. 마무리해 보면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매사에 신중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제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경직성의 증가 해볼까요? 경직성의 증가는 뭡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요. 꼰대라는 소리 하잖아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이 경직성의 증가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럼 볼까요?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그랬죠. 고수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융통성이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의 우울증 증가의 경향 증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뭡니까?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이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자, 라번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경향. 유산을 남기는 경향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게 남기고자 하는 게 인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고, 또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게 유산을 남기는 경향입니다. 자, 마번도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뭐가 되겠어요?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 4, 5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역대 기출에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던 질문들을 제가 이제 옳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1, 2, 3, 4, 5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문제인데요. 노인의 거주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1번 볼까요? 1번이 이제 노인 거주 형태 변화인데요. 기혼 자녀와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부하셨죠? 자, 1번 보세요.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이게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2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뭐다? 수정 학대 가족이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요.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죠.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 등입니다. 부모가 경험하죠. 자기가 키웠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이제 다 떠나니까, 전에는 같이 전 식구들이 함께 살았죠. 옛날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떠나서 삽니다. 이게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제 멀리 사는 것보다 가까이 사는 거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볼까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뭐다? 상실감이다. 이거는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 중에서 부부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부부관계는 이제 동반자로 전환된다 했어요. 퇴직 후 남편이 가정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 게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변화이고요. 성적 적응은 노인의 성은 인간의 본능의 차원이므로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게. 상실감. 이번 30회 때도 나왔는데요.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 뭐냐? 상실감이다.
그리고 노인이 가장 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뭐냐? 상실감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3번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 자녀로부터 생활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지 않죠.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요.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5번인데요. 노인의 사고는 무의, 빈곤, 질병, 고독이다. 자, 노인의 사고 뭐죠? 무의, 빈곤, 질병, 고독이다. 자, 퇴직 후에 이제 역할이 상실됐어요. 역할 상실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무의하죠. 무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때로는 형편있는 사람들 집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빈곤해지고 빈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관리나 병원 다니는 것들 또 건강식품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질병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거나 뭐 부부끼리 있다 하더라도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이제 노인의 사고예요. 자, 노인의 사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한 번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세대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소득 재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노인의 개인적 대책으로서는 재교육 사회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각 동사무소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노인 부양 해결의 좋은 방안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을 이용해서 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노인 부양 해결의 방안입니다. 또 국가 사회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인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 경제 빈곤을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게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할 노인 복지 정책 강화를 통해서 노인 부양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노인 복지 3번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표준교재 개편으로 인해서 신규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저번 30회 때도 치매 안심센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요양보호 관련된 노인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가족 지원 등을 운영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뭐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제가 옳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골라라 했지만 2번도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번도 단독으로 1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번도 나왔고요. 3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용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뭐냐? 기타 재가 급여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4번
노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곳은 무슨 기관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5번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독거노인 공동홈 서비스이다? 아니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노인 맞춤 종합 서비스라고도 하죠. 노인 맞춤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위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 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보험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신청 및 판정 절차. 표준 교재 한 33페이지쯤 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자와 가입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자, 지급하는 자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예요. 보험금을 받아서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어디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가입자가 있어요. 가입자. 가입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라고 합니다. 가입자. 여러분 이제 우리 케어를 할 예정이지만 케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렇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 국민 또는 외국인인데 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산업체에 연수하는 외국인,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상의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항상 국민건강보험상의 직장 가입자여야 됩니다. 모든 외국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5번. 다음 중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대상자 여부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기억하라겠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무슨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이제 65세 이상 그리고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고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알고 있고 아울러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뇌졸중, 중풍이라 그랬죠. 뇌졸중, 그 다음에 진전, 떨림이죠. 떨림, 진전, 기저핵의 일부분이
일부분의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그렇죠. 연령도 봐야 돼요. 연령. 자, 보통 이제 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자. 자, 연령은 맞죠. 65세 이상이니까. 하지만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노인성 질병이 아니에요. 관절염은. 자, 2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55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죠. 뭡니까? 파킨슨 질환. 대상자가 됩니다. 3번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자. 뇌졸중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노인성 질병이에요. 55세 남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죠. 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죠. 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가 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죠. 4번 혈관성 치매. 자, 그리고 40세 여성,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가 된 사람이 가능하죠. 5번 거동이 불편한 50세,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를 앓고 있어요. 치매 질환 여성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핵심은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이냐 아니냐 따라서 대상자 유무가 정해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6.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이게 이제 판정이죠. 판정 결과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은 이제 절차가 있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표에 따라서 1차 판정을 하고 의사 소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개최해서 등급이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는 75점에서 95점,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이고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됩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되겠고요. 5등급은 치매 대상자입니다.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 다음으로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대상자지만 45점 미만을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장기 요양 등급의 시험지 나오면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점수도 좀 외워야 돼요. 95점 이상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신의 기능 상태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내가 외우기 쉽게 정상부 일치임, 전적으로 1등급, 정상부 일치임 할 때 상당 부분은 2등급,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3등급,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4등급, 5등급은 치매 등급, 6등급은
그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정상부 일치임, 정상부 일치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등급이 되겠네요. 자, 7번. 요양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양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요양보호 업무.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탁, 주변 정돈, 취사이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탁, 주변 정돈, 취사이다. 맞지요? 이게 짜집기가 많이 나와요. 네. 예, 옳은 것은 있고 짜집기 많이 나옵니다. 일상 지원 서비스. 예, 뭐 편지 대필, 말벗이다 이렇게 틀린 문장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정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편지 대필, 말벗. 그렇죠? 자, 요양보호 업무와 유형과 내용인데요. 짜집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정서 지원 서비스는 편지 대필, 그리고 말벗, 그 다음에 격려 위로, 그 다음에 생활 상담, 이런 게 이제 그 정서 지원 서비스고요. 답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는 욕구는 의식주 등 생리적 욕구이다. 이건 뭡니까? 메슬로의 그 인간 욕구 5단계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것. 생존 욕구. 생존 욕구이죠. 생존 욕구를 많이 물어봅니다. 메슬로의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생존 욕구가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욕구이다. 욕구는 의식주다. 라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가기, 약 타기, 은행 가기, 물품 구매이다.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보건소,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가기,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 밖으로 나가는 활동하는 것을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많이 나왔죠? 자, 마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관리, 몸단장, 신체기능 유지 증진이다.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세면도움, 구강관리, 그 다음에 체위 변경,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을 도와주는 것, 목욕도움, 식사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예를 들어서 관절 구축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돕기, 몸 단장 등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겁니다.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게 내용이 되겠고, 응급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처치 서비스는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영양 간호, 통증 간호, 배설 간호, 그 밖에 처치, 의사 진료 보조가 간호처치 서비스고요.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업무가 있는데,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뭐 그래서 가족들의 세탁을 해달랄지, 또 대상자가 아닌 방에 뭐 청소를 한다랄지, 또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소가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죠. 전부 다 옳은 지문이고 짜치기로 이렇게 바꿔서 내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이 대처 방안은요, 우리가 표준교재 51페이지 있다시피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 있어요. 이 사례 모음이 시험 문제 계속 매해 한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역대 많이 나왔던 사례를 모아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1.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죠? 맞죠? 2.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이 대처하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3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이게 대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4번.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묶어준다. 맞네요. 자, 5번. 기저귀 안으로, 기저귀를 안으로 자주 손을 넣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틀린 질문이에요.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요. 그러면 대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두 번째,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야겠죠. 음부를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작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제 대처 방법은 그러죠.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이제 손발톱을 청결하게 해서 손을 자주 씻겨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처 방안입니다. 정답은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서비스 대처 방법이 또 나왔네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역대 기출 지문들의 전부 다 1.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를 벗어나죠.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들어준다? 아니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어 요구하면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를 범위를 설명하고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요. 명절 생일 음식 만들기 등은 요양보호 서비스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음에 4번.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먹지 않은 이유를 좀 파악해보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고액의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고액의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인출해 달라고 부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그러니까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대상자나 가족과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업무 수행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라번. 돈을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돈을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대상자와 함께 은행에 간다. 대상자와 함께 은행에 가는다.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전체 대체 방법이 다 맞네요. 정답은 가나 다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자, 1강 마지막 문제네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표준교재 60페이지 정도인데요. 1번.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그죠?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출될 때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렇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게 맞습니다. 3번.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이번 최근 30회 때 이 질문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 그리고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4번. 드레싱, 혈압 측정, 흡인, 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흡인이나 드레싱, 이관 영양,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및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 이건 의료행위잖아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기억해주세요. 의료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이번 30회 때 나왔어요. 13, 21, 28, 30, 29 이렇게 5번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옳은 것은 1, 2, 3, 4 다 틀리게 만들어 놓고 5번은 이제 옳은 지문을 이렇게 내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모든 지문이 역대 기출문제에 다 옳은 것은 고르시오라고 나왔던 지문들이니까요. 또 틀리게 낸 지문들이 포함되죠. 내기도 하고 합니다. 자 1강 한번 풀어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 예, 그럼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 또 이제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다시 또 풀어보면서 또 본인의 약점들을 이렇게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헷갈리면 여러분이 표준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